네. 자, 이놈은 이제 수능에 한번 나왔고요. 이거 수능에 나와서 사람들 다 틀려버렸다. 다 틀려버렸다. 4문제 나왔는데 3문제를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뭐 다 저의 고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한 문제입니다. 감사한 문제야. 진짜 어려운가? 우리도 한번 해보세. 우리도. 그렇게 어려웠나? 한번 해보자. 자, 건강 상태 진단한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요? 건강 상태를 진단하겠죠. 그 다음에 조사한답니다. 뭘요? 혈흔을요. 혈흔을 조사한대.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그러면 A를 위해서 B 하는 거겠죠. 당연하게 A 위해서 B 하니까 A가 뭔데요? A가 뭐야? 그렇죠. 얘가 원인일 테고 요것이 뭐야? 결과가 따라올 게죠. 그러니까 뭐 누가 원인이래? 이런 헷갈리게. 목적이죠. A가 목적이죠. 아, 이게 거짓 정보를. A가 목적이고 얘가 어떻게 했어요? 그에 따른 방법이겠죠. 방법. 그러면 목적이 뭐였냐면 건강상태 진단 요거.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 범죄 현장에서 혈흔 조사.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 검사용 키트 얘를 이용한답니다. 그러니까 건강상태 진단 와싸 혈흔 조사. 그래서 이걸 한답니다. 다시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있답니다. 그러면 다양한 뭐 별거 아니네.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고요.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답니다. 그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답니다. 요구사항이 뭔지 찾으면 되겠네요.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건 뭐야?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셔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구사항은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해야 한답니다. 키트는 그래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 키트가 5억이야. 그럼 검사하겠냐? 안 하죠. 평생 5억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겠니?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한답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한대요. 그러면 맨날 나오는 말이니까 항원 항체 반응 맨날 나오는 말이죠. 항원과 항체 중에서 외부 침입자는 뭐야? 항원이 항체야. 그죠? 항원 이제는 외워버리자. 얘가 뭐야? 외부 침입자입니다. 항원이 외부 침입자고요. 그러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죠. 얘가 이제 방어자. 얘가 항체입니다. 이제 외워버리자. 그 다음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한답니다. 그런 키트가 개발되고 있답니다. 아, 그러면 키트가 개발된다가 핵심 포인트죠. 키트가 개발되고 있는데 키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결국 주어는 키트가 개발되고 있잖아. 어떻게, 이거죠?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다네. 그럼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해서 키트를 개발했다 하면 다음 글은 뭐겠어? 그 항원 항체 반응이 뭐냐면 설명하겠죠. 그럼 개념어죠. 항원 항체 반응은 바로 개념어 따라오네. 항원과 그 항원에만 그 항원에만 자, 이렇게 보조사가 나왔죠. 그 항원에만 하죠. 그러면 다른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두루두루 결합한다 이런 말 안 되겠죠. 걔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랍니다. 그러니까 항체는 그 항원에만 걔만 결합합니다.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은요. 항원과 항체가 만나야 되는데 그 항체는 반드시 어디에만 만나? 그 항원에만 만난대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항체는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형님. 그러면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 높고요. 분석 시간은 짧고요. 그런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이래요. 이 말을 외우려면 힘들겠네. 그냥 거시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거시기를 이용한 키트가 개발된다 하면 되겠죠. 괜히 이거 외우려고 들면 앞에 거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냥 거시기야. 이 거시기는 어떠냐면 휴대성 좋고요. 분석 시간 좋대요. 짧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키트의 종류겠죠. 됐나? 그럼 첫 번째 단락 정도는 다 했구나.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이 나오겠냐? 그렇죠. 거시기가 나오겠죠. 그죠?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 단락 여러분이 출발! 됐어. 어디? 한번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은 뭔가? 자, 그러면 거시기 키트를 이용하면, 그죠? 이용하면. 자,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외웠었죠. A를 통해서 B 한다고 그랬죠. A를 통해서 B 한다고 그랬죠. A라는 방법을 통해서 뭐야? B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요런 결과가 생겨요.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나타나는 선이 바로 방법이나 수단이겠죠. 그죠? 요게 이제 방법이겠죠. 이 나타나는 선을 통해서 X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무엇을 확인하냐잖아. 무엇을 확인하겠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성분이 있다 없다죠. 목표 성분의 유무니까 내가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이 키트를 이용해서 코로나 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무슨 말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봤더니 자, 이 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료는 어떤 거냐면 X상의 시료랍니다. X상의 시료니까 부어 넣는 게 물인가 봐요. X상이라 했으니까 물 같은 존재네요. 유체인가 보죠. 자, 거시기는요. 가로로 긴 납작한 납대 모양이랍니다. 가로로 길고요. 납작한 모양인가 봐. 오호, 이렇게 생겼나 봐.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가로로 길고 납작한 모양 이렇게 생겼나 봐요. 이거 너무 큽니다. 이만한 거야. 자, 그런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망, 흡수 패드가
화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것도 출제 요소인데, 여기,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올라가? 자, 출제 요소, 수능에서 우리가 출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저렇게 구성 요소가 나왔죠? 즉, 시로패드, 결합패드, 반응망, 흡수패드, 이렇게 구성 요소잖아. 저렇게 구성 요소가 나오면 바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구성 요소의 각각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각각의 기능이라든가, 또는 역할 같은 걸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 구성 요소의 각각의 기능과 각각의 역할을 설명했으니까 그 각각의 기능과 각각의 역할을 아니? 라는 걸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구성 요소에다 이렇게 꺽쇠를 쳐볼게요. 눈에 들어오게. 자, 일단 시료패드, 결합패드, 반응막, 흡수패드 4단계로 돼 있나 봐. 4개로 구성되어 있나 봐. 자, 그런데 시료패드로 흡수된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네. 그러면 이렇게 시료패드에다 이렇게 눈에 띄게 꺽쇠를 땅 쳐버릴게요. 그럼 앞으로 꺽쇠가 되면 어떻게 써요?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야. 저 꺽쇠가 있는 순간. 그러면 그 기능과 역할이 뭐냐면 시료패드로 흡수된 시료니까 뭐야? 시료를 흡수하는 데가 시료패드구나. 다시 결합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패드로 온답니다. 4개가 다 나왔습니다. 시료패드가 있고요. 4개가 있나 봐요. 자, 4개니까 여기가 이제 시료패드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뭐 있다고요? 결합패드가 있네. 여기에 결합패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반응막이 있어요. 반응막. 그 다음에 바로 뭐야? 흡수패드가 있대요. 자, 이렇게 흡수패드가 있대요. 시료패드에서는 시료를 흡수하고요. 결합패드에는 복합체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이한 게 뭐냐면 복합체가 있나 봐. 결합패드는 복합체라는 게 함께 흘러가나 봐. 액상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쪽으로. 그 다음에 반응막을 지나서, 여기 지나서 여분의 시료가 있대요. 여기가 여분의 시료죠. 그럼 얘 시료 흡수, 여분의 시료 흡수. 양쪽 다 흡수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니까 시료패드에서 다 흡수하지 못하나 봐. 흘러 하다가 마지막 남은 건 흡수패드에서 다. 됐죠? 이동한다. 결합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그러면 결합패드에 있는 복합체를 설명하나 봐. 얘 설명하는 겁니다. 얘.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물질에, 그러면 표지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었답니다. 복합체의 구성이네요. 복합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지물질에 뭐가 붙었어? 특정 물질이 붙었답니다. 특정 물질이 붙었대요. 다시 구성 요소네요. 그죠? 복합체는 표지물질이 있고 특정 물질이 붙었어요. 표지물질은 뭐라고 했냐면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가 뭐야? 표지물질인가 보죠? 그러면 표지물질은 금, 나노, 입자와 형광, 비드 같은 게 표지물질인가 봐. 그게 뭐냐면 표지물질이 뭐냐면요. 개념 설명을 해버리네. 발색 반응에 의해서 A에 의해서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원인에 의해서 B가 되는 거잖아. A에 의해 B가 된다라는 건 A가 원인이죠. 그 다음 B라는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럼 자, 표지물질은 발색 반응이랍니다. 색이 발한다. 색이 튀어나오는 거야. 발색 반응에 의해 이게 원인이죠. 원인. 그 다음에 색깔을 띠게 된답니다. 발색 반응이니까 색깔을 띠겠죠. 결과는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물질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투명인간 나오는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얘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럼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뭐 페인트 같은 거 쏟아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표지 물질이 그런 겁니다. 안 보이는 거를 페인트를 쏟아서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건가 봐요.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그러니까 특정 물질은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어.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도대체 그 키트는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그죠?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답니다. 두 가닥이 고정되어 있대요. 아, 그러면 반응막 설명하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써? 이렇게 쳤어야죠. 반응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반응막을 지나서 간다 이렇게 했는데,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체들이 있는 건가 봐. 그죠? 항체들이 있나 봐. 자,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시료 패드와 가까운 곳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검사선, 얘가 표준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사선, 표준선 이거 뒤집어서도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지.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조건이네.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A에 의해서 B 하는 거죠.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표지 물질은 지나가면 페인트를 쏟아버리는 거잖아. 페인트를 쏟아버리면 안 보이는 투명 인간이 보이게 된다고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지 물질은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나 봐. 발색 반응에 의해서 색을 입혀주나 봐요.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아하. 요 검사선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단한답니다.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단한대요. 저 검사선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단한대요. 그러면 얘가 항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써요? 여기는 뭐야? 코로나가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난다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답니다. 그러면 요 끝에 있는 요 표준선은 뭐냐? 얘는 검사가 완료, 요런 표시입니다. 이런 표시야. 그러면 검사선은 목표 성분이 있나 없나, 나쁜 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 표준선에 불이 들어오면 검사 끝, 이걸 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상태인가 봐. 요런 비슷한 게 현실 속에도 있죠. 뭐 있어요? 이런 거 현실 속에 있는 거 뭘까? 그 임신 테스트기. 그게 요런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가 이렇게 있으면 줄이 두 개가 오면 무슨 말이야? 검사선이 있고 표준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검사선이 불이 들어왔으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임신 상태예요, 이거죠. 요 불은 무슨 불이야? 두 번째 불은 검사가 끝,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임신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도와? 얘만 나오는 거야. 얘만 나오는 건 뭐지? 검사는 끝,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너무 집중해서 듣는다, 넌? 예? 왜요? 이거 뭐 그렇게 뭐 집중해서 들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엄청나게 집중하는데? 자, 세 번째 단락 출발.
됐나? 자, 이제 가볼게. 자, 거시기 키트는요. 거시기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된답니다. 아이고,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지 알지요? 직접 방식이니까 얘는 요래 읽을 거고요. 경쟁 방식은 이렇게 읽어야겠죠. 차이가 나면 차이가 드러나게 완벽하게 읽어내야 되죠.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차이가 나면 차이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고 그랬잖아. 나왔잖아. 아예 대놓고 기억 니은이었죠. 문제가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또 차이가 나게 읽어보자고요. 제작된답니다. 좋아요. 자,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알려줬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을 알려줬습니다. 뭐라고요? 이거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놈을 찾아야 돼요. 이 말이죠. 직접 방식에서 검사선의 발색 여부는 어떤 의미고 경쟁 방식에서의 검사선의 발색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다. 달라요. 그걸 잡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직접 방식에서는요.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요. 그죠? 특정 물질은 복합체에 포함됐답니다. 복합체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아까 이렇게 4단계가 있었죠. 이렇게 4단계였는데 여기가 지금 결합 패드였는데 결합 패드에서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복합체와 함께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그죠? 복합체와. 그런데 이 복합체가 움직이는데 복합체는 아까 뭐였죠? 그죠? 표지물질, 색깔을 나타나는 표지물질에 뭐가 붙어 있어요? 특정 물질이 붙어 있다고 아까 설명했잖아. 그죠? 자, 요거까지 앞에 거. 그럼 이제 특정 물질은 이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입니다. 아하. 그러면 직접 방식은 얘가 뭐겠어? 얘가 항체인 거야. 항체죠. 그렇다면 저쪽에 특정 물질이 뭔데 그러면? 특정 물질이 항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야. 얘가 이제 여기서 시료를 붓겠죠. 이렇게 시료를 부었어요. 시료를 불었어.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코로나에 들어있는 어떤 물을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얘가 반응하겠죠. 그 코로나 잡으러 가겠죠. 이놈이. 그죠?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이라고 한다면 안 나왔지만 얘가 뭐겠어? 항원. 그렇죠. 얘가 항원이 되는 거지. 나오진 않았지만 저놈이 항원이죠. 만약에 항원이 있다면 코로나가 있다면 이 말이지. 목표 성분은 코로나는요.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나왔어. 시험에 또 나오는 출제 요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맨날 연습하던 건데 출제 요소가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뭐뭐 한 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였어?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했죠? 이런 건 선후관계입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후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순서나 차례 잘 보라고요. 순서나 차례를 잘 보쇼 이런 말이야. 요 말 나오면 맨날 순서나 차례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아하 순서 차례 잘 봐둬야지. 자, 그래? 그럼 순서 차례. 만약에 시료의 목표 성분 코로나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항체와 결합이 1번이죠. 이후 두 번째,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답니다. 아까 읽다 보면 검사선에도 어떻게 해서 반응막에도 항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검사선은 항체와 두 번째 결합한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특정 물질이 결합을 하고 저 검사선은 어디 있어? 여기 있었죠? 그죠? 여기 검사선, 표준선이죠. 반응막에 여기 검사선이 있고 여기가 표준선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2차 1차 결합, 2차 결합. 따라서 정리하면 검사선이 발색된다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라고 판정한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시료가 들어오면 얘가 항체죠. 그러니까 딱 만나겠죠. 항체가 두 개 만났으니까 지나가면 어떻게 써? 표지물질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써요? 여기가 색깔이 나오겠죠.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페인트를 들고 가고 있어요. 페인트를 들고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써? 얘가 뭐야? 얘가 코로나야. 그럼 어떻게 얘와 딱 결합해서 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페인트를 쭉 뿌린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나타난 거라고. 한편 경쟁 방식에서는 그러면 다시 역으로 읽어야겠다. 경쟁 방식 이렇게 반대죠. 자, 경쟁 방식 읽기 전에 뭘 알아야 돼? 아까 설명해줬죠.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했죠. 그럼 일단 경쟁 방식은 검사선에 발생되면 뭐야? 휴, 이건 알고 가야죠.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죠. 그잖아. 넘어가기 전에 일단 중요한 거는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며. 그럼 직접 방식의 검사선에 발생되면 목표 성분을 검출. 왜냐면 항원이 항체와 반응한 겁니다. 항체가 항원과 반응한 겁니다. 3번 경쟁 방식에서는 복합체에 표현된 특정 물질은요. 복합체에 포함됐어요. 목표 성분에 대한 의라고 했죠. 이런 건. 항체가 아니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것도 우리가 맨날 해보던 거죠. 자, A가 아니라 B.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읽을 때 이렇게 친다고 그랬죠.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뭐야? 얘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이거 뭐야? 항체가 아니라. 아까처럼 항체 아니야. 그럼 뭔데? 목표 성분 자체랍니다. 포인트는 목표 성분 자체입니다. 목표 성분은 뭔데? 그러면 그렇죠. 항체가 아니라 항원이에요. 이 말이었네요. 그럼 차이점 잡아냈네. 직접 방식에서는 항체지만 얘는 어떻게 써? 항원이었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어디가 대조냐면 이렇게가 대조죠. 아깐 항체지만 얘는 항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대조 찾아야지. 이거 대조. 요거 목표 성분이 검출돼서 발색했으면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즉 시료의 목표 성분이라면 또 여기다 그려볼게. 자, 요게 아까 뭐였죠? 직접 방식이라면 간접 방식은 똑같이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시료를 부어야 돼. 액상으로 된 시료를 부었어요. 그죠? 부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이제 항체가 존재했죠. 그죠? 하지만 요번에는 여기가 뭐 있어요? 항원이 존재하는 거야. 항원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시료의 목표 성분과 시료의 항원과 복합체의 항원이, 그죠? 둘 다 항원이죠. 항원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합니다.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하는 겁니다. 아하, 요게 검사선이 있죠. 이 검사선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항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항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항원과 요 항원이 서로 이놈과 붙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서로 붙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노란색 항원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색깔이 나타나. 그죠? 그죠? 요 노란색이 붙으면 색깔이 나타나겠죠? 왜냐면 얘가 저기 거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표지물질. 요 빨간색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색깔이 없죠? 얘가 붙으면 얘가 색깔이 안 나는 거잖아. 그죠? 얘는 어떤 원리냐면 이런 거래요. 여기에 시료에 뭐냐면 엄청난 양의 코로나를 부어요. 그럼 100개를 부었어요. 여기가 10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100개가 얘랑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결합할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서 색깔이 안 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여기에 시료에 항원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얘가 자연스럽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색깔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읽어볼게.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많다는 건 부어놓은 거에 코로나가 잔뜩 있어요. 그러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답니다.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결합하는 걸 반응한다는 건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빛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복합체에는 목표 성분이 결합해야만 빛깔 색깔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습니다. 오호!
찾았어. 아까는 목표 성분이 검출됐을 때 발색하는 거죠. 발색하면. 그죠? 발색되면.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써요? 발색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뭐겠어? 그냥 걸린 거죠. 그죠? 이게 항원이 존재하는 거죠.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발색되지 않으면 걸린 거고 얘는 발색되면 걸린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져야죠. 다시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요. 경쟁 방식은요. 항생 물질처럼이 같은 거죠.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놈이랍니다. 아, 큰 놈, 작은 놈이죠. 그러면 이렇게 종류를 얘기해줬죠? 이제 뒤쪽에서 이거 써먹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직접적으로 문제에 직접 방식을 이용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세균을 검사할 때 이렇게 할 거야. 또는 경쟁 방식이라고 설명 안 할 거야. 수능은 뭐라고 해요? 목표 성분이 큰 놈이 있는데 이렇게 할 거라고요.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정리됐니? 알았어, 지운다. 자, 저 뒤에 불 좀 꺼줘봐. 자, 우리가 야동 하나 한번 보자. 와우, 흥분하는 거나 벌써 뒤진다, 이씨. 자, 이번에 짠, 야동입니다. 보여? 자, 엄청 야하죠? 빨간색, 파란색 얼마나 야해? 자, 여기 복합체의 특정 물질과 뭐가 있죠? 복합체에는 특정 물질과 표지 물질이 붙어 있죠. 근데 여기 항체가 있다? 엄마, 이거 뭐란 얘기야? 그렇죠. 직접이죠. 직접 방식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치료를 부어. 그죠? 치료를 부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결합 패드에는 어떻게 복합체가 있는데 이게 항체야. 이렇게 생긴 게 항체야. 동그라미와 이게 항체야. 요게 항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쁜 놈은 X표야. 그러면 얘가 부으면 어떻게 됐어? 1차로 이 두 개가 결합한다고요. 됐죠? 그 다음 반응막에는요. 여기가 반응막이죠. 반응막에는 앞에 있는 게 뭐야? 검사선이고 뒤에 있는 게 표준선이죠. 반응막에는 뭐가 있다? 항체가 있다. 항체가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얘가 항체에 결합을 하겠지. 그지? 그럼 결합을 하면 표지 물질에 뭐가 있어? 페인트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색깔이 되겠죠. 색깔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이쪽으로 오겠죠. 됐어요? 그러면 검사선에 색이 들어왔다는 건 무슨 의미? 병 걸렸다. 좋아요. 오케이. 다음 요거 볼게요. 요거는 뭐 설명한 것 같아요? 그 특정 물질이 목표 성분이니까 요 말은 뭐야? 얘는 항원이죠. 그러니까 경쟁 방식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생김새가 얘가 들어왔는데 요거 그죠? 항원이 있는 거야. 됐죠? 이 둘이 경쟁을 하죠. 얘가 붙어야 되는데 이놈이 먼저 붙어버린다고요. 그럼 색깔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발색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발색 반응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라고요? 병 걸렸다. 오케이, 불 켜줍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단락 출발하십니다. 들어갔어요. 뭐가? 뭐지 이건? 자, 한편 보세. 한편 검사용 거시기는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대요. 그럼 이 보조사는 뭐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휴대성, 신속성, 정확성 다 필요해요.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정확성 측정한대요.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 키트를 이용해요. 여러 번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결과 분석하면 되겠죠. 별거 아니네. 괜히 쳤네. 자, 키트가
시료에 액상으로 된 걸 부었는데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한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 양성.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막 코로나 검사할 때 걸렸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양성. 그러니까 이 목표 성분이 뭔데? 코로나.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내가 양성이라고 판정했는데 실제로 존재해요. 그럼 딱 맞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진양성. 그 다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아이고 그러면 거짓이네요. 그럼 어떻게 써? 위양성. 양성은 양성인데 거짓 위자입니다. 우리 위선 이런 말 하죠? 거짓 위자야. 그때는 위양성이라고 합니다. 양성이라고 판정했는데 잘못됐어. 그래서 위양성.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대요. 목표 성분이 없어요. 목표 성분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 음성이라고 하겠죠. 됐어요?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었다면 음성을 제대로 판정했죠.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잘못 판정했죠. 음성을 잘못 판정했으니까 위음성. 그런데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답니다. 그러면 100% 되는 건 없네요. 그죠?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네요. 다음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자, 마지막 단락을 읽고 문제까지 도전합니다. 총 4문제죠? 총 4문제입니다. 총 4문제인데 4개의 정답의 합은 10입니다. 출발! 어려워서 알려줍니다. 자, 어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의 검사 결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A를 통해서 B 하는 건데 별 중요한 건 없네. 정확도를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정확도가 뭐냐?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래. 아이고, 별거 아니었네 또. 정확도는 다시 민감도와 특이도. 아싸, 이건 중요한 거다. 그죠? 민감도와 정확도가 특이도 나누니까 두 개의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를 드러내서 읽어내야 되죠. 차이가 드러나는 건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도 실제로 나왔죠. 그죠? 다시 민감도는요. 민감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민감도는 양성으로 판정했대요. 그 다음에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습니다.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키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음성으로 판정했답니다. 그러면 뭐 정리하면 민감도는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고요. 특이도는요.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네. 그죠? 차이가 드러난다면 요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요렇게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요렇게가 차이가 있는 거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다.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대요. 양성을 빨리 찾아내고 싶으면 민감도를, 없는 걸 찾고 싶으면 특이도를, 이런 걸 선택해서 해야 한대요. 그래,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정답의 합은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놈은 어떤 거 보자. 자,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4개가 있었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처음에 시료를 부으면 여기서 흡수하죠. 그죠? 거치고 거쳐서 남은 시료를 흡수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거시기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요. 항원 항체 반응의 항원이죠. 목표 성분이 항원이죠. 그죠? 그럼 맞네. 항원 항체 반응을 할 테고 특히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건 둘 중에 뭐였어요? 직접 방식이었죠. 그러면 거시기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생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생되지 않는다? 뭐 이상하다 이거. 자,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가 검사선이 있죠. 그죠? 검사선이 발생하지 않아도 여기에 표준선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죠? 만약에 경쟁 방식이면 어떻겠어? 병에 걸리면 검사선이 발생이 안 되죠. 대신 어떻게 해서 검사가 끝났어요 하면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놈 몇 번이야? 3번이죠. 그죠? 검사선이 발생되지 않아도 표준선은 발생이 됩니다. 그죠? 다음, 키트에 표지물질이 없다면 표지물질은 일종의 투명 인간을 보이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죠. 없죠. 거시기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생될 수 있죠. 완벽한 거 없다고 그랬죠. 100% 되는 거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 다음 하나 찾았고, 기억이 직접 방식이고요. 얘가 경쟁인가 봐요. 경쟁 방식 맞냐? 자, 직접은 경쟁과 달리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요.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얘가 항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 여기에서 여기 결합 패드에 복합체가 있죠. 복합체는 항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에서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뭐해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겠죠. 그러면 이거 맞는 말이네. 정답이네요. 다음, 직접은 경쟁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군이 아니라 결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불이 들어오는 거죠. 발색의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잖아. 근데 직접 방식의 발색은 뭐 한다고 그랬어? 병 걸렸을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틀렸어요. 경쟁은 직접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표준선이 뒤에 거, 뒷선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한다고요? 둘 다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모두야. 왜냐면 시료를 부으면 이쪽을 거쳐서 다 둘 다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두야, 모두. 경쟁은 직접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서 반응선이 나타나지 않는 건 이거 봐라. 이거 속였다. 반응막은 어디야? 여기가 반응막이죠? 여기가 반응막입니다. 즉 반응막에는 뭐가 있어요? 검사선과 뭐가 있다는 얘기야? 표준선이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이 두 개네. 그러면 검출했다라면 검사선에선 반응이 없겠지만 얘는 있죠. 그죠? 얘는 안 나지만 얘는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물질과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요?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건 얘만 해당되겠죠? 얘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찾았어요. 다음. 자, 요런 문제들. 자, 요런 문제들은요, 뒤부터 풉니다. 뒤부터. 그래서, 요렇게 해결해야 돼요. 요렇게. 그죠? 조건에 넣어보는 거니까. 다 넣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뒤부터 하면 됩니다.
측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거식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요. 그 다음 거식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가 높대. 특이도는 뭐야? 음성을 판정하는 거죠. 그러면 특이도가 높다는 건 음성을 잘 맞출수록 높은 거죠. 그러면 진 음성이겠군요. 둘 중 하나 하겠네. 그러면 여기 볼게. 이거 넣어보자. 검사 결과 진양성인 경우가 적으면 민감도가 낮아야 되죠. 틀렸네. 그러면 위 음성이 아닌 거래요. 그죠? 이것이 적으면 민감도가 높은 거겠죠. 오이 뜬네. 그죠? 정확성을 측정했다고 그랬고요. 자, 저 정확성에 대한 건 5번째 단락에 나왔고요. 다음 2개 확인해봐라. 4번째 단락에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요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박스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짝짓기를 해야 되지요. 그죠? 필요한 정보에서 빨리 짝짓기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병원성 세균이랍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단서는?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직접 방식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막 헛소리들이 있는데요. 다시 여기서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내고 싶답니다. 신속하게, 오염된 걸 신속하게 고르니까 걸린 놈을 골라내는 거죠. 그럼 이건 뭐야? 민감도야, 특이도야? 민감도죠.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5번째 단락 봤을 때 민감도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보해볼게요. 자, 그런데 민감도인데 살모넬라균만 신속하게 검출한답니다. 그죠? 직접 방식이죠. 그죠? 직접 방식의 살모넬라균은 어떤 거야? 그러면 얘가 항체. 항원이죠. 항원이 목표 성분이겠죠. 목표 성분 항원 살거시기. 똑같은 말이죠.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가면 되겠지. 다 짝짓기를 했잖아.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짝짓기라고요. 짝만 잘 지으면 된다. 짝짓기. 야한 문제구나. 그래서 이건 틀리는 거 이해하겠어. 아직 뭐 성인이 아니니까 못 맞히는구나. 자, 한번 볼게요. 1번 A는 뭐야? 새로운 키트. 개발하기 전에 살거시기와 결합하는 항체 개조 기술이 먼저래요. 왜냐하면 항체와 결합한다고 그랬죠. 복합체는 항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 기술이 먼저 있어야 되죠. 맞지? 이거 있어야 돼. 그 다음 A의 결합헤드면 복합체가 있는 곳이죠. 그죠? 표지 물질에 뭐가 붙어서 특정 물질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특정 물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뭔데? 얘는 항원이죠. 그럼 얘가 틀렸대. 그 다음 A를 이용해서 음식물의 살거시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다. 맞죠? 액상시료에서 이렇게 있었죠. 두 번째 단락인가 나와요. 다음 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거시기에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빨리 양성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뭐겠어요? 민감도. A를 이용해서 살거시기가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 부문은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완벽한 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정답은 몇 번? 2번. 오예. 아웃.